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신규로 설치된 문틀이 기존 이제 개구부보다 더 사이즈가 작게 설치가 되는데요. 이유는 이 ABS 발포 문틀 같은 경우에는 타카핀이라든지 뭐 이런 고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정은 우레탄 폼 충진으로 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최소 10mm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폼을 채우고 이 나머지 뜨는 부분들, 이 부분을 도배로 이제 마감을 하려 하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도배를 마감한다면, 예를 들어 도배지를 이 경계 부분을 도배지로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서 마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자체가 마감이 뭔가 좀 어설프고 깔끔하지 않고 제대로 된 마감이 되는 것 같지 않죠. 이 상태라면 문선이 없이 만약에 마감을 한다 하면은 이 문틀이 이 벽보다 앞쪽으로 돌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배지가 가면서 돌출된 부분에서 꺾어서 칼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예가 이제 이런 경우고요. 기존에 있던 샤시입니다. 이게 이 벽보다 샤시가 지금 한 9mm 정도 돌출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도배가 가다가 돌출된 부분에서 칼질을 쭉 하게 되고, 그러면 도배 칼질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죠. 이런 상태라면. 근데 이거는 이제 신축일 경우에 샤시를 먼저 이 면보다 돌출을 시켜서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해서 도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미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여의치가 않고, 미장을 한다 해도 이런 이 끝부분에 오돌토돌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한번 해주고 다시 미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문틀 프레임만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문선이 들어가서 문틀이랑 같이 필름을 해줄 경우에 시각적으로도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이 경계 부분도 커버를 해주면서 도배 마감이 될 수 있게 하는 이유로 이제 문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위치가. 거실 쪽은 일반적으로 문선 난마 작업을 하고요. 방 안쪽은 일반적으로 일반 문선 디귿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면 테두리만 문선을 돌려주는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소재는 일반적으로 MDF, 두께는 12T를 쓰는데요. 12T를 쓰는 이유는 문선이 이렇게 붙었다고 했을 때 이 바닥 쪽으로 이제 걸레바지 마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걸레바지가 붙었을 때, 걸레바지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9T입니다. 그러면 문선은 12T니까 걸레바지가 붙었을 때 문선이 살짝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는 이유는 이 도배 마감이랑 똑같은데, 이 걸레바지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마감을 하고 이 문선은 필름을 하게 되는데, 얘랑 단차가 없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루어진다면 두께가 같아서 똑같이 아까 도배랑 같은 그런 약간 엉성한 마감이 또 이루어지겠죠. 필름도 여기서 칼질을 해서 태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차가 이루어지면 필름이 이 안쪽으로 꺾어서 여기서 칼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감이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선은 12T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끝. 네, 밑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들을 뽑아내고
해주고, 이게 뽑다가 핀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제거를 해주면 이게 대가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충진해놨던 폼들을 칼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지금 현재 문틀이 이 상태로 지금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선이 덮였을 때 보이는 매지 10mm 이 외에는 손상이 되거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보이는 부분은 손상이 되지 않게 10mm 정도 이 부분 칼질하거나 할 때 이게 잘못해서 칼날이 타버리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폼은 튀어나온 것들만 제거를 해주면 되고, 이 지금 바닥에서 문틀 이 밑선까지가 한 20mm 정도 떠 있는데 이거는 문틀을 뒤쪽에 문을 열거나 했을 때 신발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위쪽으로 밀착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바닥이 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루인데 마루가 들어갔을 때 이제 틈새가 보이고 마감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밑에도 걸레바지 형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갭이 10mm 미만이다 하면 마루에서 바로 들어가서 실리콘 마감으로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뜨는 경우에 폼을 제대로 안 써주면 문지방을 밟았을 때 꿀렁꿀렁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자입니다. 하자. 여기는 하단부에 충진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꿀렁꿀렁하지 않고 짱짱하고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홈들을 다 제거하고 핀을 뽑고 조립재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문선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밑작업은 이걸로 끝! 자, 이제 시공 단계인데요. 밑작업이 깔끔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재단은 이제 테이블톱을 사용해서 60 간격으로 이제 키게 되는데요. 60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뭐 소비자가 50을 원할 경우 좀 더 슬림한 느낌, 그럴 때는 뭐 이제 50으로 하면 되고, 좀 더 넓은 게 좋다 하면 80이라든지 뭐 100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치수가 60mm라는 거. 60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킨 상태에서 천장고가 지금 한 기장이 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재단을 했으니까 높이라든지 와이드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줄자로 이 꼭지점을 파악한 다음에 바닥 예일치수를 감안해서 재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10mm 매지 들어가는 라인을 표시를 해주고 이 재단한 문선을 가재단을 한번 해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와이드보다 살짝 길게, 그리고 상단부는 한쪽을 연기를 친 상태에서
가대부는 높이보다 살짝 길게, 그리고 이거는 연기를 재단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바닥으로 밀착시켜서 상단에서 표시를 해서 연기로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가재단을 해온 상태고요. 가재단 된 거를 상단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꼭지점에 맞추고 이 꼭지점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이제 자르러 가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럼 이 꼭지점에서 45도로 해서 맞춰서 잘라주면 재단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정도 한 번에 꼭지점으로 표시해주고, 방향을 살짝 표시해주고, 우측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좌측도 마찬가지. 꼭지점의 표시, 임의의 표시, 좌측. 이런 표시되는 부분들은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생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표시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했지만 이 부분도 차후에는 다 생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냐? 10mm라는 거는 거의 이제 목수의 눈에는 지금 이 선에서 딱 기준선이 거의 잡히게 돼 있죠. 그럼 이 선이 없다 생각해도 여기서 나간 10mm를,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10mm를 계산하고 이 꼭지점을 맞추면 좌측은 자연스럽게 10mm가 나오는 원리거든요. 우측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를 눈으로 계산하고 이 꼭지점에 맞추면 이렇게 조깃대로 표시하는 단계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생략을 해야 되고요. 표시가 됐고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표시를 한 곳이고요. 이 교차되는 이 꼭지점에서 각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다음 이런 스퀘어를 이용해서 설명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이 직각으로 올라간 상태고, 여기서 45도가 이 삼각자를 통해서 마킹이 된 상태죠. 그러면 톱날을 이 연필선에 대보고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 바깥쪽부터 자르면서 안쪽으로 살살 맞춰가는 겁니다. 하단 꼭지점에 정확히 라인이 커팅이 됐죠. 자, 이 부분도 생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좌측 문선인데요. 이 밑에 하단 꼭지점에서 이렇게 커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방금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잘라가는 과정은 이제 이 스퀘어로 정확한 선을 표시해놔서 그 선에 기준한 건데, 톱날을 여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 안에 중앙에 톱날이 지금 현재는 이 정도에서 톱날이 커팅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의 중앙보다 살짝 좌측점부터 위치를 시킨 다음에 한번 잘라보고 남는 간격을 왼손으로 조금씩 밀어주면서 그 라인을 맞추는 거죠.
아까랑 동일하게 정확한 커팅이 이루어졌죠. 스퀘어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을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좌측인지 우측인지 내가 표시한 방향에서 카팅이 이쪽으로 되는지 이쪽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라 우측 문선이다 좌측 문선이다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어차피 상단 요건은 좌우측이 없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이 상단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하단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죠. 같은 원리로 중앙보다 좌측으로 살짝 당겨서 한번 임의의 라인을 잡아보는 거죠. 칼날로, 톱날로. 자, 지금 1차적으로 해본 게 한 3mm 정도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왼손으로 3mm 정도 살살 밀어주고 다시 한번 잘라보면 한 1mm 정도 나는 거죠. 이 상태라면 다시 3mm 정도를 밀어서 잘라도 전혀 지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바닥에서 3mm 정도가 뜬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마루 마감이 9T 정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3mm에서 한 5mm 정도까지는 더 왼손을 밀어서 잘라도 마감은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건 바닥 마감재 두께를 계산해서 재단을 하게 되면 여유 치수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재단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재단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은 실타카를 쓰고요. 핀은 625 핀을 씁니다. 630보다는 대가리가 튀어나오는 게 확실히 625가 적기 때문에 625를 많이 쓰는 편이죠. 고정은 1차적으로 면은 실리콘을 군데 거꾸로 흘리고요. 우측 꼭지점 지점에서 일단 임시로 한 발 정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왼쪽을 보는 거죠. 거의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쪽도 마저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차례대로 고정해줍니다. 그다음 우측 문선을 한번 보고, 아까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주고 카팅을 좀 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이제 뜨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우측으로 밀착을 시켜서 봐봐도 바닥에서 뜨는 게 동일하게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루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우선은 동일하게 면에 실리콘을 찍어주고, (45도) 연기를 친 부분에 이음의 본드를 칠해줍니다. 그래서 본드가 흘러나올 정도로 밀착을 시켜주면 단면끼리 본드 접착이 제대로 됩니다. 자, 그럼 하단을 기준으로 먼저 이 부분에 고정을 해준 다음 이 윗부분에 뜨는 상태를 보는 거죠. 거의 맞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매지 라인을
맞춰서 임시 고정을 몇 번씩 해주고, 그 다음 완전 고정을 시켜주고, 이 끝부분에 단차를 양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단차를 맞춰준 다음에 옆쪽에서 2방 정도. 그러면 엣지면끼리 본드가 굳으면서 자연스럽게 접착이 됩니다. 그 다음 흘러나온 본드는 물티슈로 즉시 닦아줘야 됩니다. 본드가 굳게 되면 나중에 필름할 때 오돌토돌하게 됩니다. 필름 나오면 안 되겠죠? 같은 물감도 동일하게. 자, 아까 우측에 할 때는 조깃대를 이용해서 매지 라인을 맞춰줬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10mm는 기본적으로 조깃대 없이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일정하게 10mm 간격으로 어떤 루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조깃대를 껴줘서 시공하는 게 맞지만, 이런 문선이라든지 이런 한 면만 이루어지는 그런 매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깃대 없이 조깃대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속도가 틀리죠. 물론 처음부터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타카를 시공을 했으면 그 다음 확인. 타카 핀이 삐져나온 데가 있는지 손으로 만져주면서 확인을 해주고, 이 코너 부분에 본드가 라든지 실리콘이 새어나온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공이 끝이 난 겁니다.